언어로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추가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졸업할 시점에는 고2 모의고사까지는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사연 읽어보고 마음에 담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히어로맘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학습 이력을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모국어 습득식 영어학원에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영상 30분 보고 원서 읽기 30분 하고 1시간 회화 수업을 했다고 하시고요. 4학년부터는 현재까지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학교 영어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주 6회 영어 수업을 원더스 2.6 이걸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년 동안 유지하고 계신 루틴이 뭐냐면은 영어 만화 영상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 본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흘려듣기 이거를 한두 시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 원서 읽기는 2-30분. 영어 단어는 연속 따라 읽기 방법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My First Dictionary 요거 교재를 쓰신다고 하고요. 영문법은 홍공쌤 거 유튜브로 최근에 시작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글 책은 주 1회 도서관 데이와 함께 주 2, 3회 이것 동안 이제 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5학년이 되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신다고 해요. 사립학교인데 대부분 학교 친구들이 영어 좀 잘한다고 하고요. 5학년이 되면서 내신 영어 전문 학원으로 노선을 많이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바람은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만 주변의 상당 부분의 흐름은 내신 영어 열차행을 탔다. 그래서 좀 불안하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 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 상황에서는 영어 영상 보는 거랑 영어 원서 읽기의 시간을 뒤집으시면 좋겠다. 영어 원서 읽기를 한두 시간 해주시고 영어 영상 보기를 20-30분 해주시면 그게 더 아이의 영어 실력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 영상은 재밌긴 한데 이게 이제 다루는 표현 같은 게 좀 제한적이고 구어체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나중에 학업적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책 읽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게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거의 매일같이 보게 되면은 좀 중독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는 영어 원서 읽기랑 이 영상 보는 시간을 뒤집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영어를 언어로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추가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이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사립초에서 원더스 교재로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영어를. 근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표현하는 거, 글쓰기든 말하기든 아니면 둘 다 하는 거,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가서 이게 그냥 인풋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세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습득을 하면은 이게 진짜 언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신 영어 걱정은 있으실 텐데 요거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품사랑 문장 선분 요 개념을 지금부터 훈련을 하시면은 아마 중학교 올라갔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거다. 학교 내신 시험도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은 원서 읽기를 하루 한두 시간 하시고 영상 보기는 하루 20-30분 이렇게 전환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말하기랑 글쓰기 비중을 늘려라. 어떻게? 화상영어.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화상영어 중에서도 글쓰기 같은 것도 같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확인하신 다음에 글쓰기도 같이 봐주는 분한테 화상영어 받으시면 돼요. 말하기 쓰기는 그렇게 강화할 수가 있고 입시영어는 품사랑 문장 성분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내신 영어행 열차를 타는 걸 보니까 불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열차를 타는 것은 아이가 정말로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랑은 멀어지는 열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중학교 내신이 아니에요. 물론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굳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중학교 내신 정도는 A가 나온다 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실력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중학교 내신을 위해서 막 달릴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인 도착 목표는 중학교 내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고 수능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고 내신 열차를 타면 그 방향은 약간 돌아간다고 보셔도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전진하는 건 맞는데 이게 돌아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내신 열차를 타지 마시라고. 지금 하는 대로 기초를 쌓는 방법으로 쭉 가고 혹여나 중학교에 가면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나눔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중1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민사항이 무엇이냐? 과연 집 공부로 고등과 수능 준비가 가능할까? 원서만으로 실력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간결한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능하다. 수능은 가능하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서 읽기만으로 수능 잘 볼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몰입해서 자기가 즐거워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읽고 있는 책은 매직 트리 하우스랑 뭐 드래곤이라 써주셨는데 드래곤 마스터스라고 짐작이 돼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읽는 양을 늘려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수능 정도까지 원서 읽기를 통해서 달성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읽는 양을 많이 가져가서 요거보다는 이제 좀 더 다음 단계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뭐 다른 걸 좀 더 배워야겠죠. 선택하시면 돼요. 원서 읽기 방식이 집에서만 이루어져서 수능 잘 볼 수 있냐? 있어요. 이거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그런 아이들 많이 봤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게 당장 이제 뭐 수능까지 1등급이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많이 읽어야겠다.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 중학교 학생이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읽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가능할 거다. 적어도 중학교 졸업할 시점에는 고2 모의고사까지는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루에 1시간 이상 진짜 집중해서 몰입해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 수능 1등급 만드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런 콘텐츠를 많이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교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 한국식 문법 같은 거는 내신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좀 배우는 게 좋아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병행을 해주시면 되겠다. 특히나 품사, 문장성분 요거부터 먼저 다지고 학교 수업 잘 듣고 문법책 중학교 때 뭐 중2 타겟팅한 거 그거 한 권은 10번 이상 보면은 감이 잡힐 거다. 적어도 중3 때에는 고등어법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본 다음에 좀 약하다 하면은 문제 같은 거 많이 푸는 식으로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고등 타겟팅한 문법책 하나 정도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저기 Grammar Zone 시리즈 중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거 그것도 10번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크게 많이 할 게 없네 어법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청사진을 그려드립니다. 파란 하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전혀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엄마표 영어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영어 영상 노출하고 원서 읽기로 영어를 이제 접하게 돼서 지금까지 유지 중이십니다. 다행히 영어 정서는 좋은 편이고 영어, 한국어 가리지 않고 책을 좋아합니다. 현재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주 6회 영어 축구 관련 영상을 30분에서 40분 보고 있고 주 6회 원서 읽기 40분 하루에 책을 읽는 거는 My Weird School, Lemonade War 요런 책들을 읽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 5회 영어 교재는 20분 2000 Core Word Reading Expert 요런 교재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주 1회 화상 영어 학기 중에 이렇게 지속을 하시고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요 양을 좀 늘리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고민은 얼마 전에 NELT라는 시험을 봤는데 듣기는 중3 수준, 독해는 중2 수준, 어휘는 중1 수준, 문법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이 나왔습니다. 문법은 따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영역별로 편차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돼도 괜찮은지가 고민이십니다. 문법 결과의 해설을 보면 전형적인 원서 공부형 아이라고 하는데 원서로 공부한 아이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NELT는 이제 능률 출판사에서 만든 시험인데 시험마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의 특징은 이제 문법이 타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어휘도 이제 어렵다. 타 영역에 비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험을 본 많은 그 아이들이 그 시험 점수 분포가 지금 파란 하늘 그 님이 보내신 님의 자녀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요 시험의 결과만 봐가지고는 아이의 공부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전형적인 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맞다고 봐도 나이대에 맞춰서는 괜찮은 지금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고 아직 문법 공부를 시작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책 읽기를 많이 했으니까 읽기 능력이 우수하고 듣기가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점수를 액면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도 이게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휘하고 이제 리딩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어휘 점수가 떨어지고 리딩 점수, 독해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즉 단어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수능 볼 때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저희가 쓴 영문법 필수 공식 책으로 품사를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단어를 명사, 동사, 형용사 상관없이 느낌으로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예를 들면 friendly 같은 경우도 친구 누구 같은 애인데 잘 웃고 친구하고 잘 지내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죠. good도 좋은 거, well도 좋은 거, nice도 좋은 거, successful 성공, success 성공, 이렇게 지금 품사 구분 없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어랑 한글을 매칭시켜서 외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워드마스터 중등 실력을 사서 방학 동안 좀 시간 있을 때 만이라도 매칭시켜서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는 거부감이 없이 아직까지는 재밌어를 하고, 이건 성공이다, 이건 성공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품사의 개념을 이 단어장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하고 약간 그 부분에서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흐릿한 게 좀 명확하게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평일에 영상을 30분에서 40분, 원서는 40분, 교재, 이제 그 독해 교재나 문법 교재겠죠, 20분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원서를 1시간 이상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원서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의 수준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레모네이드 워를 재미있게 읽는다면은 어느 정도 읽기 능력은 수준급이 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이 탄탄하면은 중학교 가서 이제 문법을,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배워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원서 읽기를 좀 늘리고 싶다고 하시면 그 다른 부분을 좀 줄이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 공부는 아이의 반응을 봐가지고 꽤 유용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양은 크게 가져가지 않고 약간 확인 차원, 뜻은 어렴풋이 알지만 품사라든가 정확한 뜻은 한글로는 잘 모르는 그런 단어를 확인 차원에서 그냥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 형식으로 그냥 쭉 읽어본다, 그런 형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원서 읽기, 이제 영어 공부에 전체 투자하는 대비해서 원서 읽기의 양을 좀 늘릴 수 있겠다. 저는 여기서 이제 글쓰기 같은 거 좀 병행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럴 텐데, 이거는 뭐 successful이랑 success를 한국어 뜻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 선명하게 구별해서 말하는 걸 대부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이제 좀 재밌게 느낀다는 거는 약간은 요 미묘한 차이에 좀 관심이 생겨가는 그런 이제 징조로 보이는데, 요 정도 때 이제 글쓰기 같은 거 많이 해주면은 실제로 successful이나 success 같은 단어를 그 표현을 해보면서 이 개념을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 매칭시키는 것보다 좀 더 권장할 만한 방식은 예문을 많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는
예문으로 표현하는데 쓰게 되는 거잖아요, 품사 개념이. 그래서 이 글쓰기 같은 거를 해서 요거를 좀 더 공고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면은 좋겠다. 또또마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신념이 있으셔가지고 한글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영어 공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원서 읽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제가 원서를 읽어주고 이제는 아이랑 반반 정도 제가 한 페이지, 아이가 한 페이지 읽기를 하고 있어서 좀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의 원서 수준은 Pinkalicious 그리고 The Bearstein Bears 요 정도 책을 지금 읽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영상은 티니핑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하루에 30분 정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나 파닉스도 이제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방학을 이용해서 방학 때는 하루 1시간씩 파닉스 수업을 직접 하시기도 부모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아이는 아주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엄마와 영어 수업이 재밌고 원서 읽는 시간도 재밌어하고 영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닉스 수업을 아이랑 직접 진행해 보시니까 쉬운 단어도 쓰지 못하는 걸 발견해서 단어 암기를 집에서 시켜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원서 읽기만 해도 될런지 궁금하신 거죠. 이제 슬슬 쓰기 영역도 보충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원서 읽기 1시간, 영어 영상 시청 30분, 파닉스 수업 1시간에 단어 암기까지 하거나 영어 글쓰기를 시작하면 아이가 좀 지칠 것 같아서 고민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영어 글쓰기를 하면 좋고 챕터북은 언제 들어가야 할까? 여쭤보셨어요. 일단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엄마표에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하나씩 좀 떼서 살펴보면은 글쓰기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력 향상보다는 경험을 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한두 문장 쓰기처럼 간단히 시작하고 오류가 있어도 수정해 주지 마시고 아이고 잘했다 격려해 주시는 입장.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원서 읽기 긍정적인 반응 나오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가 글쓰기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일기 쓰기 형태를 이제 취하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일기 쓰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고 어떻게 뭐 마무리가 됐다. 그 정도를 아이가 글쓰기랑 좀 친해진 다음에 글쓰기엔 긍정적인 마음이 된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 나는 좀 더 글을 잘 쓰고 싶겠다 이런 마음을 표출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첨삭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첨삭하고 이제 다시 쓰기 하면 거기서 문법적인 오류나 뭐 스펠링이나 이런 게 좋아지거든요.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서는 현재 지금 책들을 조금 더 위주로 가지고 챕터북도 글쓰기처럼 처음에는 경험을 해본다. 그래서 아이가 좀 읽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챕터북을 이렇게 주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아이가 좀 관심을 보이고 읽다가 좀 꾸준히 읽고 재미를 붙인 게 생기면 그때 챕터북으로 전환을 하셔도 충분하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읽고 있는 이거 좀 얇은 책들이죠. 요거 위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듣고 생각해보고 저희가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런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